안녕하세요. 2020년 2월 10일 저녁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한 폐렴과 북한 위기에 대해서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린다고 하였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제가 그 우한 폐렴과 북한 핵, 또 북한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우한 폐렴이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이제 한 달이 이제 넘게 지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언론에 알려진 것은 이제 한 달 전부터 돼 있는데요. 그 우한시는 뭐 인구가 1100만 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 이제 뭐 박쥐나 뭐 이런 데에서 이제 그 수산물 시장에서 이제 어, 발원이 돼서 이제 확산이 된 건데요. 현재 뭐 이제 800명이 사망했다. 또 뭐 15,000명 정도가 이제 감염이 됐다 하는데, 어떤 유튜브라든지 다른 자료에 의하면은 그거보다는 훨씬 많은 걸로 조사가 돼 있고요. 또 생각하는 것보다는 중국 상황이 이제 뭐 베이징이나 상해나 뭐 선전이나 홍콩 이런데 또 대만의 반응을 보면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오늘부터 이제 춘제가 끝나면서 중국에 이제 근로자라든지 대거 입국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서울 쪽에서는 상당히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후베이성에서 이제 확산이 됐는데요. 이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어제까지 중국 공장을 이제 삼성이나 뭐 SK, LG 이런 데에서 또 여러 가지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중국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국 우한에 있는 이제 칭화유니 낸드 플래시 메모리 공장, 요것이 이제 청주의 SK 하이닉스 낸드 플래시 메모리 공장과 연계가 또 되고요. 또 영향이 되고요. 또 수많은 뭐 협력업체나 IT, 가전, 뭐 이제 그런 또 정유, 철강 뭐 이런 것도 중국에서 공장들이 많기 때문에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생산을 못해서 이제 부품 조달이 안 되는 상황에 이제 계속 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계속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이제 5월달, 4월달, 5월달까지 이제 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때가까지 이제 이 우한 폐렴이 절정에 달할 것이다. 5월에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보면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5월달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 이제 이게 우한 폐렴이라는 게 이제 증상이 이제 발열하고 기침, 호흡곤란 이런 것도 되는데요. 뭐 치사율은 뭐 3.5% 정도라고 나옵니다만은 글쎄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이제 추정은 되는 거고요. 또 비말 감염, 뭐 공기 감염 여러 가지로 이제 감염이 될 수 있어서 마스크를 이제 꼭 착용하시고 사람이 많은 곳에는 이제 접근하시면은 조금 다른 사람이 피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자가격리 차원에서 많이 좀 자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는 훨씬 더 이 우한 폐렴이 이 확산 속도나 또 사망자 수에 대해서 사망자 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까지가 절정인데 그 이후에도 아마 계속 유지를 할 텐데요. 그래서 일단 물류라든지 여행이 약간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현재 또 북한에서 북중 또 북러 국경을 지금 봉쇄하에 있는 상태인데, 이래서 이제 계속 물자가 이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우한에는 이제 우한에 이제 이렇게 왜 우한의 그 수산물 시장에서 우한 하남 수산물 시장에서 왜 야생동물 거래를 하면서 이렇게 바이러스가 이렇게 발생을 하고 전 세계로 확산됐느냐. 근데 뭐 중국인의 그 식습관들이 상당히 이제 아, 온체육을 하는 그런 식습관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은 이제 산채로 날것으로 먹는 그런 식습관이 있고 그런 그 습관 때문에 이제 어떤 대형마트에서 신선한 대형마트에서 신선하게 보관되어 있는 냉장 보관되어 있는 곳에서 잘 포장되어 있는 곳에서 이제 거기서 시장을 봐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온체육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음식 문화 때문에 일반 길거리 그런 정육점 같이 생긴 곳에 바로 잡아서 바로 이제 바로 잡은 거를 바로 사가서 이제 식탁에 올리는 그런 문화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확산된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뭐 각종 야생동물은 이제 거래가 이렇게 많이 되고 있는 거고 수산물 시장에서 또 오른쪽에 끝에 보시면은 이제 어떤 남성분이 이제 온체육 이런 문화 때문에 그렇게 이제 고무다라에서 여러 가지 육류를 좀 이렇게 예, 분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걸 봤을 때 위생적으로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2월 3일자입니다. 이런 때 보면은 이런 기사 보면은 참 뉴욕 월가 시각은 어떤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지구적으로 전염병이 될 것이라며 우려한다. 그다음에 중국의 경제적인 중국의 경제적인 게 이제 멜트 다운되고 있다. 빠른 속도로 이제 전 세계를 이제 사정없이 휩쓸 것이다. 또 세계 이제 중국의 이제 소비가 감소하면은 세계의 상품 가격, 뭐 원자재라든지 옥수수, 뭐 이런 원유 이런 것들이 이제 폭락할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금융망, 그다음에 이제 뭐 대출이라든지 이런 게 잘 이제 납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어려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중국에서는 세계 공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급망이 좀 붕괴될 거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이제 금융기관들이 자금 결제가 어려워지면서 연쇄적으로 연체율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에서 소비가 감소하게 되면 상품 가격부터 많이 내려갈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주식도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또 빠르게 회복을 했습니다만은 근데 이게 조기에 이제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국경 이제 북중 국경이 봉쇄돼서 평양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물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물자들이 생필품이나 이제 식료품이나 이런 것이 계속 이제 중국 장마당에서 거래가 돼서 물가가 안정이 돼야 되는데 국경을 봉쇄하는 바람에 이제 평양에도 또 북중 국경에도 계속 물가가 급등해서 물건이 없으니까 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건 값을 매길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쌀값도 이제 물자 고조력에서 폭등하기 때문에 이게 아마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아주 고역스럽게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에는 이제 김정은 뭐 이런 언론 기사를 보면은 김정은은 이제 북한이 마스크를 이제 산지 위상해서 뭐 남조선 거를 원한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게 이제 KF 뭐 94 이 정도를 원했는데 이제 그거를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가담해서 밀수를 원하고 있고 이제 한국산 제품이 이제 일반 병사에게 그대로 이제 지급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군인은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군인이 만약에 이게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일파만파로 번지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한테 이게 마스크 가는 게 아니고 군인들한테 지급할 마스크를 김정은이가 북한에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군대의 병사들에게 이
바이러스가 퍼질까봐 이제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렇게 의정을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외무성의 그 이성균 부장한테도 이제 이게 만약에 외교관들에 의해서 북한으로 전염되면은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북한에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옛날에 북한에 50만 명이 이제 사망한 적도 있어서 상당히 조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알기로는 7명인가가 이제 전염이 돼서 확진자로 판정이 돼서 진료 중인데 아직 결과는 아직 모르겠고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북한에는 또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말고 우한 폐렴 말고 또 조류독감이 또 중국에서 발병을 해서 또 김정은이가 또 일반 군 장병들에게 또그 철새들을 또 잡는 일을 또 지시해서 또 하여튼 북한에서는 김정은 정권이 지금 약간 내부에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많은 북한 주민들이 좀 이게 전염이 잘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이제 우한 폐렴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조기에 종료되지는 않을 것 같다. 약간 좀 상황을 좀 지켜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에도 이런 우한 폐렴이나 3월달과 4월달에 또 이제 북한의 이제 핵 미사일 실험이라든지 ICBM 실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정이 돼 있고 또 한미 연합훈련이 또 3월에 또 예정이 돼 있고 여러 가지 그 이슈가 남한과 북한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또 트럼프도 또 반응하게 되고 또 선거가 또 4월 15일 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한반도 우한 폐렴 사태와 그 북한 핵이 우한 폐렴 사태로 인해서 북한 핵이 약간 그 북한 핵보다는 좀 우한 폐렴에 대한 치유 쪽으로 김정은이가 약간 쏠림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이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그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약간 투자 심리나 이런 게 조금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통계를 먼저 보시면 우리나라의 그 인구 구조를 보면은 남녀 성비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40대와 50대가 이제 한 800만 명 정도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10대나 20대, 30대가 항아리형 구조라서 만약에 이분들이 이제 부동산 투자를 요즘에는 20, 30대가 주도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분들이 이제 40, 50대, 60대 분들이 이제 아파트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을 받아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똘똘한 지역으로 좀 주택을 보유하기를 권유해드리고요. 아파트 거래량은 2019년 이제 작년 하반기에는 상당히 폭증했습니다. 뭐 전국 수도권 지방 할 거 없이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서 가격은 상당히 우상향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면은 작년에 5월 달이 처져였는데 작년 9월부터 가파르게 이제 우상향으로 심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심리 지수도 이제 114 정도 돼서 100 이상이라서 지방도 이제 107이라서 상당히 좀 매수 관점으로 작년 하반기는 모든 투자자들이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우리나라의 그 가계 대출은 보시다시피 1080조, 한 1100조 정도 되는 거고요. 주택담보대출은 한 630조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자영업자 대출까지 합치면은 거의 한 2000조 정도 되는 대출 규모가 된다고 보여지고, 그렇지만 연체율은 0.3% 이하이기 때문에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우한 폐렴 사태로 이제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어려워지면서 이제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부동산을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한 사태가 빨리 종결이 돼야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3개월 아니면 그 이상 간다고 하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이나
자영업자 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금융 지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분은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하는 매도 욕구가 상당히 강할 거로 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 표는 이제 달걀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달걀 이론인데요. 제 예상으로는 작년 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올해 상반기를 쭉 연달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2월 정도가 이제 가격면이나 이제 뭐 거래량이 이제 거의 꼭대기일 거고, 올해 1, 2월은 이제 거래량이 많이 줄면서 가격이 약간 주춤하다가 3월, 4월에는 이제 거래량이 좀 바닥을 찍고요. 그 다음에 4월 달이 이제 총선 전후가 되는데, 저는 총선이 끝난 이후에 매수하기를 권유합니다. 그래서 B3 같은 경우, B3 같은 경우에는 4월 중순 6월 달 정도부터 이제 매수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A1 구간에서 거래량이 점증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매수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확인을 하고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고, 이 저점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거래량이 점증하는 수준의